역사 속에서 정의가 그냥 한 방에 확 시원하게 이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가까스로 승리하는 거예요. 가까스로. 지는 경우도 훨씬 많고 네. 정의가 지는 경우도.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전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그 한 학교 동문들이라는 것 때문에 서울법대 내란과 과거부터 서울법대 내란과 문제를 제가 과거부터 얘기하면서 이거 한날 한시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묻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30% 이상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늘 얘기해왔는데 항상 하셨어. 그 얘기 사람들이 다 코웃음 쳤거든. 맞아, 재미로 느꼈지. 네, 진짜 재미로 들으셨고 풍자로. 저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벌여온 일들을 저걸 쿠데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저는 그 와중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어떤 그 절망이나 배신감이 뭐냐면요.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던 그 똘마니 검사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 중에 이원석이 하나만 빼고 다 저 가까웠던 후배들이에요. 심지어 심우정이는 제일 가까운 후배였어요. 심우정이? 네. 진짜요? 그 심우정이가 얼마나 저기 한 놈이냐면 윤석열이가 저를 어거지로 기소하고 막 이런 일 했지 않습니까? 심우정이가 밤중에 전화해서 저한테 분해가지고 네. 형님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수사심의위원회 뭐 공소심의위원회 다 제기하셔가지고 취소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랬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랬던 사람이 뭐야? 지금 어떻게 저러냐 이거죠. 네.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인간적으로 얘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으로서 처음 시작했던 게 수도군단 검찰부장이었는데 제 바로 직속 검찰관이에요. 제 바로 밑에. 근데 그때부터 쌓아왔던 이게 30년간의 어떤 인연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그냥 어떤 이게 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겠죠.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아는 심우정이하고 검찰총장 심우정이가 이렇게 달랐구나. 근데 내가 속았구나. 아니 속은 게 아니야. 야, 그 근데 생각이 너무 나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약간 위로가 되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아니 드리는 진짜로 거예요, 지금. 나보다는 훨씬 힘들 거 아니야. 제 고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쩡하게 어릴 때부터 내가 진짜 코 닦아주면서 키웠던 놈들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고발사주 고발장을 썼던 손준성이, 그다음에 무슨 저기 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무슨 저 간첩 사건 조작했던 뭐 이시원이 저 공직기관 비서관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야. 아니, 손준성도 아는 사이예요? 아이 그럼 그러니까 근데 최강욱을 고발사로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나 난 처음 또 듣는데. 아니요 여러 번 얘기했어. 그래서 걔들이 한때 손준성은 최강욱 라인이지 윤석열 라인이라 아니라고 했던 적도 있어. 지들이 해명한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근데 그러네. 그거를 또 제가 또 이뻐하는 후배라고 또 집에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이면서 우리 애들이나 뭐 집사람도 다 알고 아이고. 당신 후배들은 참 착해. 당신이 부르면 그렇게 찍소리 못하고 따라오는 거 보면 뭐 이런 아이고, 것들이 진짜로? 싹 다 저거야. 그러니 와. 근데 인간적인 회의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네. 저보다 더하네. 크게 위로됩니다. 자기는 매불쇼에서 김웅한테 한 번 당하고도 맛이 갔잖아. 나는 크게 위로됩니다. 아니 이게 일상이야 일상. 아, 지금. 위로됩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게 철이 들고 나서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학습된 거면은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조혁 씨 말처럼 맞습니다. 요만큼의 가책도 없는 것처럼 예. 헬렐레거리면서 나쁜 짓을 하잖아.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옛날부터 생각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학습돼서 체화된 거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시면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높은 게 권력이고 지위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시험만 잘 찍으면 네.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을 하는 친구가 상당히 센 2등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만 실수하면은 1등을 놓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컨닝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들키지만 않으면 나는 원래 1등이었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다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쟤는 원래 1등이었어. 우리보다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도 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전교 1등 괴물들이 나오는 거죠.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걸로 나는 1등만 차지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다는 체험을
10살도 되기 전부터 그걸 익힌 거예요 몸에. 맞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람들이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았어. 맞아. 너는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고시에 붙어서 집안을 일으켜라. 요 얘기만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지나온 사람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거기까지 굳이 생각해줄 이유도 없고 맞아. 필요도 없는데 얘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나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경제부총리라는 자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 이게 학교 다닐 때 1등 해가지고 모범상 받고 저기 반장하던 자리하고 똑같은 거야.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는 가책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들키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꽉 걱정하는 쪽으로만 모든 게 악화돼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나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또 하나 이제 왜 이렇게 끄느냐 뻔한 걸 가지고 네. 저도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누가 하나가 찡짜를 붙는다, 뭐 시비를 붙어가지고 뭐 어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는 왜 그럴까 있다고 치고 있다면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유 작가님 말씀처럼 개인의 이익에 충실해서 보는 게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당면한 지금 가장 뚜렷한 이익은 뭐냐? 헌법재판소장 되는 거예요. 아,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가면 9명 완성되잖아요. 네. 마흔역 재판관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이 다음 정부에서 소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명해봤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그렇지. 되기 때문에 아. 민주당이 소장만 동의를 거쳐야 되거든.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소장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대행 체제로 있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국힘 쪽에서 계속 뭐 누구를 하자, 누구를 하자, 네, 누구를 네. 하자 세 번이나 했는데 민주당에서 노 해가지고 문영배 대행으로 지금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 그동안에 이종석을 다시 하게 해달라, 법제처장 이완규를 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그도저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영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세 번 다 다 거절당했 제꼈거든요. 어. 그거를 그러면 왜 민주당 2명 하는 거를 그러면 받아들이고 공문까지 보냈느냐? 그거가 조건이었어. 우리가 2명 받을 테니까 소장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합의가 된 거 맞는 거야.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막 계엄이 나고 판이 뒤집어지니까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난가? 이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난가병이. 난가가 내가 소장인가 다음. 내가 소장 될 수 있다. 결국은 보면은 나중에 이게 헌법재판소 이제 결국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얘기들이 적히게 되고 이 부분은 누가 강조했고 이 부분은 누가 넣자고 하는 게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 생생낼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 내가 소장이야. 요게 지금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뭐 근데 하는 그 거야?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하다 보니까 저기 저렇게 되면은 유시민 소장이 될 가능성이 내 거 한 줄 넣어야지. 최강욱 소장이 돼. 그럼 그거는 민주당한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뭔가를 더 넣어야지 자기네들이 어필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그 대목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믿고 있는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 순서대로 정영식,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정영식, 김영두 두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재판 진행할 질문도 때. 많이 네. 하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팔대빵이라고 확신을 한 사람이거든. 내가 뭐 지표생물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표절해가지고. 근데 그 두 사람이 자기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다고 가장 간절하게 염원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많이들은 다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나와 재판 받는데 네. 두목은 가가지고 양복 입고 또 머리 띄우고 거기 앉아가지고 말이 지가 됩니까? 재판 받고 또 그게. 이러고 있어봐요. 그게 대선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래서 선거 기간에 그게 이뤄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아까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알겠냐 모르겠냐 해서 제가 확인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윤석열이가 풀러나온 다음에 네. 적어도 제가 알기로 5명 정도의 헌법재판관이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가까운 법조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밝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윤석열이가 풀려나고 어. 근데 지규현이가 무슨 논리를 결정문에 네. 썼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 전화를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진짜로 이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얘기를 하는 게 일종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의 경우에도
누가 거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영장 실질심사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를 영장을 발부했을 때 안 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나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오. 그거를 판사들하고도 얘기하지만 네. 바깥에 지가 믿을 만한 사람하고도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이 윤석열 석방 사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했다라는 거는 제가 확인한 사실이고 또 하나 윤이 아까 우리 오 여사 말씀처럼 외부에서 얘가 막 전화도 하고 네, 막 사돈의 이렇게 위세도 떨고 팔촌까지만. 압박도 네.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러지 않겠냐. 근데 헌법재판관들 현재 헌법재판관들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윤은 그렇게 현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지 손바닥 안에 있거든. 이 공깃돌이거든. 그러니까 윤은 헌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윤석열이 보내버릴 수 있는 운명을 내가 보내버릴 수 있는 거지. 이거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헌법재판관들한테는 큰 영향이 변수가 안 없습니다. 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저 극우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파면시키고 나면 나와서도 변호사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쫓아낼 거야. 이게 훨씬 두렵지. 윤석열이가 바깥에서 뭐 너네 이거 안 하면 죽어. 뭐 그런 이거는 거는 변수가 오히려 안될 자극만 것이다. 하는 거지. 좋은 그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정의가 그냥 한 방에 확 시원하게 이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가까스로 승리하는 거야. 가까스로. 지는 경우도 훨씬 많고 네. 정의가 지는 경우도.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계속 럭키비키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겨오고 있는 와중이라는 그럼요. 거에 대해서 네. 어제가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더 열받고 분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박근혜 때에 비해서 이거는 훨씬 나쁜 놈인데 훨씬 어떻게 이게 나쁘지. 시간도 더 오래 가고 훨씬 사람들 나빠. 이렇게 열받게 하고 피를 말리느냐 이것 때문에 열받잖아요. 우리도 혹시 나쁘니까 어려운 거야. 그렇지. 경험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 네. 그럼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 편에서도 자기들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쉽게 물러나서 깨졌다라고 그렇겠죠. 생각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지난번 박근혜 때는 분당도 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니 그때 쪼개져 보니까 나간 사람들만 손해보고 춥고 배고프고 결국 다시 합쳐지게 되고 쪼개지니까 대선은 그야말로 작살 나더라. 네. 그러니까 어디 극우의 산에 몰려 있을 망정 그래도 저기 모여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저기 정광훈이가 표현한 모닥불이라도 쬐는 게 낫다 네. 이러고 있는 거거든 지금. 한 번만 다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국힘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서 저 돌아다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판사 검사 출신이에요. 아 맞아. 그렇잖아요. 90% 이상이. 맞아. 나머지 10%가 교수였던 사람들이고 교수 경찰 그죠? 근데 그 80, 90% 사람들이 갑자기 멀쩡했는데 국힘 들어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획하닥 해가지고 저런 극우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 한 50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판사 검사가 있었을 뿐이지. 네. 지금은 법원 검찰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냐? 다 있지. 아니 다 있어요. 있지. 있었던 것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서살한 게 아니야. 너무 놀래지 마시라고. 원래 있었던 것들이야 그것들은. 맞아요.